자, 이번 시간에는 편신 왕복 장치에서 1번 다시 1에서 모델링 모델링 작업에 앞서서 일단은 도면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모델링 작업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해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규격품, 케이스 규격집에서 규격품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면에서 보니까 먼저 베어링이 케이스 규격품인데요. 깊은 홈 베어링 2- 두 개가,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60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격집에서 찾기, 그 다음에 여기서 베어링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고요. 깊은 홈 볼 베어링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니 뭐냐면, 먼저 안찌름, 바깥찌름 베어링의 폭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호칭 번호가 6003입니다. 60 계열의 부분에 가볼게요. 자, 60 계열의 베어링에 가서 자, 베어링의 6003 안찌름은 17mm, 바깥찌름 35, 그 다음에 폭은 10mm, 베어링의 구석의 R은 0.3. 자, 저 부분부터 메모를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링의 안찌름이 17mm, 바깥찌름이 30이었죠? 35네. 바깥찌름 35, 폭이 10mm. 그 다음에 R은요? 0.3. 자, 그 다음에 V벨트 플리더에서 M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도 규격집에서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편집에
찾기. 이렇게 보면 V벨트 분리가 40번에 있나요? 이 부분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C 하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음 찾기. 그래서 V벨트 분리가 있습니다. 자, 피치1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피치1을 측정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피치1 지름이 얼마였죠? 6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타입이 M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V벨트 형별에 보면 M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M형이고요. 호칭 지름이 그래서 63은 50 이상 71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각도는 34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 부분의 각도가 34도 에서 앞부분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L0는요, 자, 여기에서 테이퍼져 있는 피치1에서 그 사이 거리가 그래서 8.0. 그 다음에 K는요, 피치1에서 바깥쪽 높이가 2.7. V벨트 안쪽 홈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K0 6.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는요, 끝에 외경에서 여기서 센터까지가 F고요. 거기는 9.5.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1, 이쪽에 R1, 그 다음에 R2, R3가 있습니다. 그래서 R1, R2, R3는 그래서 R1은 0.2에서 0.5 사이, R2는요 0.5에서 1.0 사이 값을 쓰면 되고요. R3는 1에서 2mm 사이 값을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호칭 지름에 따라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작은 쪽에 속하는 요걸 쓸게요. 그래서 0.2 R1, R2는 0.5, R3는 1mm로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깊은 홈 볼 베어링에서 자, 육공 안찌름 바깥찌름 쭉 살펴봤고요. 자, 쭉 내려서 해서 베어링 에서 구속 홈부 둥글기가 있습니다.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R 또는 R1이 있습니다. 앞에서 R은 0.3R이었어요. 자, 여기는 0.3을 기준으로 해서 하우징과 축에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값이 Rmax라고 있죠. 최대값이 0.3, 최대 뭐 작게는 0.2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최대는 그래서 베어링과 같은 크기로 좀 작게 할 때는 0.3보다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이에 홈이 공간이 갭이 있는 게 에서 발생되게끔 할게요. 그러면 최대가 0.3이니까
그래서 하우징의 R은 0.2, 축에도 R은 0.2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먼저 아까 각도가 A라고 적겠습니다. 34도. 그 다음에 L0가 그래서 8.0. 그 다음에 K가 2.7. 그 다음에 K0가 6.3. 그 다음에 F가 9.5. R1 0.2. 그 다음에 R2가 0.5. 그 다음에 R3가 1mm. 자, 그 다음에 오일실이 있는데 구분해 볼게요. 자, 오일실은 여기 보면 축의 외경인데요. 이 축의 외경은 베어링의 안찌름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직경이 17입니다. 그래서 오일실을 검색을 해서 이거 그래서 안찌름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바깥찌름과 폭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일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데요. 종류가 크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뭐 S, SM, SAT
쭉 이쪽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 계열도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서 하나인데요. 먼저 호칭지름, 안지름을 보는데 베어링 안지름이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7 또는 여기 있는 17인데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면, 자, 폭이 여기서 폭이 5mm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폭이 5mm인 거는 치 계열이 폭이 5mm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폭이 5mm 짜리가 있고요. 그러면 안지름은 17이고요. 바깥지름 30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5일씩 자, 안지름은 베어링의 안지름이랑 같고요. 17. 그 다음에 바깥지름은요, 아까 여기서 30이죠. 요거 30. 그 다음에 폭은 그래서 5mm. 여기 있죠. 5mm. 자, 그러면 커버에, 자, 여기 보면 볼트도 규격품이고요. 그래서 커브에 깊은 자립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립하기. 그때 이제 호칭 지름은 여기 있는 나사부를 측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호칭 지름이 M3이라고 했던가요? 나사부 크기 M3. 그 다음에 가이드 부실을 본체랑 조립을 할 때, 자, 접시머리 나사부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측정해서 M3이라고 했었죠. M3. 자, 그리고 자, V벨트 풀리를 나중에 조립을 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V벨트를 바깥에 빠지지 않게 너트로 고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나사부가 또 있습니다. 축에 나사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M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M10. 자, 그러면 여기서 축과 V벨트 풀리 사이에 보면 뭐가 있냐면 키가 있어요. 키. 그래서 키는 평행키고요. 자, 여기서 평행키가 있는데요. 먼저 평행키. 아이고. 자, 먼저 평행키 작업을 하기 전에 쭉 옆으로 가서 참고로 아까 부분 오일실이 들어가는 그래서 축의 구석의 알, 축 및
요거 아까 안 봤네요. 오일실 부착 관계에서 축 및 하우징의 구멍에 못대기와 둥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는 여기서 알파가 있고요. 자, 각도는 자, 여기가 보면 17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T2는 최대 14.9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못따기가 있고요. 둥글기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키는 다시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키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아이고. 자, 여기 보면 평행 키가 있습니다. 자, 키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하면요, 먼저 적용하는 축의 지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축의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해주시면 축의 지름이 얼마 나오죠? 일단 17보다는 작을 거고, 얼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12에서 17 사이가 될 것 같네요. 얼마 나오나요? 측정 값이? 여기서 키가 들어가는 직경, 그러면 한 14라고 보시면 되고, 14는 여기 사이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12에서 17 사이가 들어가니까 얘가 쭉 따라가니까 키는 에서 기준 치수가 5입니다. 그러면 5니까 해서 P1, P2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키의 폭입니다. 키의 폭. 그래서 얘가 5가 되고요. 그러면 자, T1과 T2가 있는데 키피가 적용되는데, T1은 에서 축에 적용되고요. T2는 에서 여기는 V벨트의 풀리에 적용이 되죠. V벨트 풀리에. 자, 그러면 자, T1은 어떤 거냐 하면요, 여기 있으면 되고요. 3.0. 그래서 T1은 축에는 깊이 3.0이고요. T2는 V벨트 풀리 쪽에서 2.3 에서 2.3입니다. 자, 그러면 키는 5 곱하기 5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의 길이는 자, 여기다가 기준 치수는 5 곱하기 5가 되고, 곱하기 자, 전체 길이는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얼마인지 좀 확인해 주세요. 치수 측정으로. 그래서 14요? 자, T1은 그래서 3.0 그 다음에 T2가 2.3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에서 규격집에서 그 관련된 항목부터 먼저 쭉 착용해서 규격집에 찾아서 일단은 적용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체부터 일일이 자로 측정을 해서 치수를 적어 놓으면 됩니다.